안녕하세요. 회복기 재활치료의 모든 것 튼튼안방병원 이수정 원장입니다. 오늘 영상은 갑상선암 수술을 하신 혹은 수술을 앞두고 계신 환자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갑상선은 전체 암 환자 중 갑상선암 환자가 20% 이상일 정도로 흔하고 특히 여성에서는 유방암에 이어서 발생률 2위를 차지할 정도로 호발하고 있는데요. 다행히 다른 암에 비해 경과가 좋아서 착한 암으로 평가되지만 어쨌든 악성 종양이기 때문에 제거를 위한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암의 크기나 위치, 전이 여부 등에 따라서 개인마다 수술 범위와 수술 후 추가 치료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환자 보호자 여러분들 스스로 치료 과정과 관리 방법에 대해 잘 인지하고 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거의 모든 갑상선암 환자에서 공통적으로 시행되는 치료 방법이 수술이 기본이 되기 때문에 수술과 수술 후 관리 방법에 대해서 잘 공부해 두셔야 합니다. 수술 후유증 없이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특히 어떤 부분들을 신경 써야 하는지 오늘 영상에서 다 알려드릴 테니 잘 집중해서 시청해 주세요. 똑같은 갑상선암인데 사람마다 수술이 다른 건 왜 그런가요? 갑상선암 수술은 암의 위치와 크기에 따라서 수술 범위가 달라집니다. 첫 번째로 갑상선 전절제술은 말 그대로 갑상선 전체를 제거하는 수술로 암이 갑상선 두 옆의 양쪽에 걸쳐 퍼져 있는 경우나 4cm 이상 등으로 암의 크기가 큰 경우 등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행됩니다. 특히 고위험군의 경우에 수술을 통해서 갑상선 전체를 제거하면 이후에 방사성 요오드 치료로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갑상선 부분 절제술이 있습니다. 이는 종양이 한쪽에 국한된 경우 그리고 종양 크기가 작고 고위험군이 아니라고 판단된 경우에 갑상선의 한쪽 옆만 제거하는 수술입니다. 대체적으로 종양이 1cm 미만이면서 주변 조직이나 림프절로 침윤이 없는 경우에 부분 절제술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갑상선 협부 절제술이라는 수술도 있는데 이는 종양이 갑상선의 두 옆 사이 협부에 국한된 경우에 이 협부만 절제하는 수술입니다. 갑상선 기능이 대부분 잘 유지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갑상선 외에 림프절로 전이가 있는 경우 림프절 절제를 동반하게 됩니다. 주로 갑상선 바로 옆에 림프절을 제거하는 중앙경부 림프절 절제술이 가장 흔하고 위치에 따라 측경부 림프절을 절제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측경부 림프절 절제술의 경우에 중심부 림프절에 비해서 신경 손상이나 부종 위험이 커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수술 중 주변 신경이나 부갑상선은 특별히 문제가 없는 한 최대한 손상하지 않는 것이 기본 원칙이자 목표가 됩니다. 그리고 수술 범위 말고 접근 방식에 있어서도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우리 목 앞쪽 피부 절개를 통해서 수술하는 방법이 일반적으로 시행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진행된 갑상선암이나 림프절 전이가 있는 경우 크기가 큰 종양에서는 절개술이 표준적인 접근 방법이 됩니다. 그러나 해당 방법은 목 앞쪽으로 눈에 보이는 흉터가 남는다는 미용상의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목 부위에 절개 없이 겨드랑이나 가슴, 구강을 통한 내시경 수술의 빈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혹은 우리 귀 뒤를 절개해서 목으로 접근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도 머리카락으로 흉터를 가릴 수 있다는 미용상의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비교적 원거리에서 접근하는 수술 방식의 경우에는 전이가 없고 크기가 작은 보통 2cm 이하의 초기 갑상선암에 한정되게 되고 겨드랑이 혹은 가슴, 구강, 귀 뒤 등 어디로 어떻게 접근할지에 대한 결정은 환자의 신체 구조, 유연성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개 부위가 갑상선에서 멀어질수록 수술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갑상선암 수술 후 부작용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갑상선암 수술 후에 흔한 부작용으로는 갑상선 기능 저하와 저칼슘 혈증이 있습니다. 갑상선을 전절제하는 경우에 갑상선 호르몬이 더 이상 분비될 수 없기 때문에 갑상선 기능 저하가 불가피한 후유증에 해당합니다. 대신 꾸준히 갑상선 호르몬제를 복용해서 갑상선 기능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저칼슘 혈증의 경우에는 갑상선 바로 뒤에 위치한 부갑상선이 손상되는 경우에 칼슘 농도 조절에 장애가 생기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칼슘 혈증의 증상으로는 손발, 얼굴 등의 감각 저하나 저림, 무기력, 피로 등이 있고 심한
필요한 경우에는 경련, 신부전 등에도 이를 수도 있습니다. 증상 완화를 위해서 수술 후 일정 기간 칼슘과 비타민 D가 처방되고 일시적인 부갑상선 기능 저하인 경우에는 수술 후 한두 달 정도면은 기능이 회복되는 경우가 많지만 극히 일부에서는 평생 약을 복용하면서 관리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갑상선의 위치적 특성상 목과 관련된 부작용들이 호발합니다. 수술 직후에 목 부위의 부기, 통증, 호흡곤란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이는 급성기 안정과 경과 관찰, 약 복용 등을 통한 급성기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종종 수술 중 성대신경 손상에 의해서 목소리 변화가 동반됩니다. 목소리는 보통 수술 후 3, 6개월 이내에 점진적으로 회복되지만 혹 회복되지 않는 경우 성대 주사나 교정 수술 등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목소리 변화 말고도 수술 후 삼킴 곤란, 목 부위의 당김, 이물감, 기침, 목 주변부 감각 이상 등의 부작용도 비교적 적지 않게 발생하는데 이들 역시 심각하지 않은 이상은 조급해하지 말고 지켜보다 보면 시간 경과에 따라 거의 호전됩니다. 단 목 어깨의 통증이나 지속적인 컨디션 난조의 경우에는 무조건적인 경과 관찰로 호전을 기대하기보다는 자세나 거동 제한이 지속되면 오히려 심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늦지 않게 통증이나 체력을 관리해 주는 것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갑상선 수술 후에는 또 어떤 치료들이 남아있나요? 갑상선암 수술 이후에 추가 치료의 여부는 수술 방법과 암의 진행 정도, 재발 가능성을 고려해서 결정됩니다. 가장 흔하고 무난한 치료로는 호르몬 치료가 있습니다. 갑상선암으로 전절제술을 시행한 경우에 평생 호르몬제의 복용이 필요하고 부분 절제술을 시행한 경우에도 갑상선 기능 저하 문제가 동반되는 경우에는 얼마간 호르몬제 복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공복에 갑상선 호르몬제를 섭취하는 것이 치료 방법이고 호르몬제의 용량은 혈액검사, 수치 확인을 통해서 조절됩니다. 그리고 갑상선암 수술 후 약 한 2에서 30% 정도에서 수술 4, 6주 후에 방사성 요오드 치료가 시행됩니다. 이는 전절제술을 시행했음에도 주변 조직 침윤이나 림프절 전이 등 암세포의 잔존이 우려되고 재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수술 후에 추가적으로 시행됩니다. 그런데 모든 갑상선암에서 시행되는 건 아니고 우리 종류 중에서 유두암, 여포암에서는 시행되고 수질암이나 미분화암에서는 암세포가 요오드를 섭취하지 않기 때문에 시행되지 않습니다. 치료 방법은 치료 전 1, 2주간 저요오드 시기를 시행해서 요오드 섭취량을 제한하고 갑상선 호르몬제도 복용을 중단한 후에 방사성 요오드를 섭취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인 방사선 치료와는 다르고 방사성 요오드를 섭취하면 갑상선 세포에 선택적으로 흡수되어서 세포를 파괴하도록 설계된 치료 방법입니다. 치료 후에는 일주일 정도 격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갑상선암에서도 방사성 요오드 치료 말고 실제 외부 방사선 치료가 진행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진행된 암이나 수술로 완전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 그리고 수질암이나 미분화암처럼 방사성 요오드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암의 경우에는 수술 후에 방사선 치료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미분화암은 빠르게 성장하므로 외부 방사선 치료가 더욱 적극적으로 고려되게 되고 방사선 치료의 경우에는 총 4에서 6주 정도 시행됩니다. 그리고 방사선 외에도 특히 재발성 갑상선암이나 진행된 갑상선암 환자의 경우에는 표적 치료, 면역 치료까지도 시행될 수 있습니다. 모든 갑상선암 환자에서 1년의 치료 과정이 끝나고도 꾸준한 정기적 추적 관찰은 필수적으로 시행됩니다. 갑상선암 수술 후 회복에 도움되는 관리 방법 알려주세요. 갑상선암 수술 후에는 수술 부위 회복은 물론이고 악성 종양이기 때문에 재발 방지까지 초점을 맞추셔야 합니다. 수술 직후에는 우선 수술 부위가 잘 아물 수 있도록 안정을 취하며 수술 상처를 관리해줘야 됩니다. 필요한 경우 수술 부위를 주기적으로 소독해줘야 되고 통증이나 발적, 열감, 붓기가 혹시 더 심해지지는 않는지 변화 추이를 봐야 합니다. 수술 부위 보호를 위해서 특히 초기에 고개를 뒤로 젖히는 신전 자세는 주의해서 피해야 하며 같은 맥락에서 과도한 움직임도 자제해야 합니다. 최대한 안정을 통해서 목 근육의 긴장도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초반에는 삼키는 것을 힘들어하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수술 후 초기에는 식단도 부드럽고 넘기기 쉬운 음식들로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갑상선 전절제술을 시행한 경우에 수술 후 초기부터 바로 갑상선 호르몬제 복용이 필요하고 복용 시기는 매일 아침 공복 상태로 식사 30분이나 1시간 전이 추천됩니다.
더불어 부갑상선 기능 저하로 인한 저칼슘 혈증 예방을 위해서는 칼슘, 비타민 D도 복용하는 것이 좋고, 이는 장기적으로 골다공증 위험 감소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칼슘제가 호르몬제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섭취 시에는 간격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갑상선 호르몬제는 식사 전에, 그리고 칼슘, 비타민 D는 식사와 함께 섭취하는 것이 추천됩니다. 또 장기적으로 추천되는 일상 관리로는 목, 어깨의 긴장도를 낮추고 유착을 줄이기 위한 목, 어깨 부위의 스트레칭과 운동이 있습니다. 안정이 필수적인 수술 후 급성기를 지나면 조기에 스트레칭과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추천되고, 만약 통증이 심하다면 병원에서 도수치료처럼 증상 완화를 위한 치료를 받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이 재발 방지를 위해서 항상 컨디션, 면역력을 유지하도록 관리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삼킴 문제나 여러 복합적인 문제들로 식사량이 늘지 않고 만약에 컨디션 회복이 특히 더디다면 이 역시 병원에서 수액 등의 처치를 받으시는 것이 빠른 회복에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특히 갑상선 문제에 있어서는 갑상선 기능을 돕고 면역력 향상, 질환 감소를 위해서 셀레늄도 많이 이용되기 때문에 어떤 치료가 도움이 될지는 주변 병원을 찾아서 상담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제가 오늘 영상에서 갑상선암 수술과 수술 후 치료,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또 영상으로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